자, 그러면 이어서 3교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호텔 영업 회계의 특성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볼게요. 특성, 이런 정의,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시험 내기도 아주 좋으니까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먼저 판매 형태상 특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고객 특성상 우리 투숙객 있죠? 회계 처리하고요. 일반 고객 회계 처리를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투숙객과 일반 고객. 일반 고객은 바로 그 자리에서 특히 레스토랑 같은 경우에는 현금으로 계산하거나 신용카드로 계산하실 거잖아요. 근데 투숙객은 어떻게 해요? 신용거래이기 때문에 나중에 체크아웃 때 결제를 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구분하셔야겠죠. 그리고 거래 단위가 사실 영세합니다. 그리고 영세성과 영업장소의 특성이 있습니다. 왜? 보통 대부분 하나 건물 하나잖아요. 무슨 그래서 어디 홍대점 아니면은 뭐 마포 공덕점 뭐 이런 식으로 나눠주잖아요. 강남점 이렇게 그 영업장소. 그래서 로케이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영업시간 특성이 있죠. 어떤 바는 뭐 새벽 2시 아니면 4시까지도 하겠지만 보통 호텔에 여러분들이 아는 건 24시간 돌아가는 거. 그쵸? 그리고 호텔에서 발생된 모든 수익은 기록돼야 되고 이게 왜냐면 마감이나 정산 때 마감하는 그쵸? 그 다음에 손님이 체크하실 때 정산되는 게 보통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그리고 매출 대금의 회수는 보통 현금이나 신용카드로 회수하기 때문에 현금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고 시제금이 항상 있습니다. 왜냐면 손님이 현금을 내는데 돈을 바꿔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제금이 항상 있다는 거. 그리고 호텔에 있어서 상행이라고 하면 대개는 계약서를 교환하지 않죠. 보통 예약을 갖고 예약 확인서, 바우처라고 하죠. 그걸로 이제 보통은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다음 보시면 비발생주의 원칙이 있어요.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일반적인 이제 회계하고 좀 달라서 그쵸? 제가 이 원칙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게 어떤 내용인지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영수증 청구서를 발행해야죠. 모든 거래는 영업장별 계산서 발행이나 각종 발행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기계주의라는 거면은 왜냐면 호텔 영업장에서는 수입 처리를 대부분 회계기록 그쵸? 개수대라고 하죠. 이제 그걸로 이제 개수기라고 하죠. 그걸로 이제 한다. 기계주의 원칙 이건 말 만든 것 같아요. 별로 안 좋습니다. 그냥 이런 내용들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원칙은 전 그쵸? 이건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결산해야 된다. 호텔 기업의 모든 영업장은 영업 마감 시간을 기해서 마감해야죠. 그쵸. 각각은 뭐 10시에, 보통 식당들은 다 10시잖아요. 대부분. 12시까지 연장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리고 영업장 매출 일보를 통해서 야간 감사자죠. 야간 감시자가 아니라, 나이트 오디터에 의해서 당일 결산한다. 이게 이제 프론트에 이제 근무하는 분인데, 이제 옛날에는 하나하나 다 대조를 했어요. 영수증이나 송장이나 뭐 이런 것들을. 근데 지금 어차피 PMS 시스템에 각각 포시스템이 실시간으로 가기 때문에, 사실 나이트 오디터 업무가 하긴 해요. 근데 프론트에서 마감 작업하는 야간 근무자가 그 나이트 오디터에 하는 업무가 각각의 이제 보통 대부분이 게스트 렉처라고 그랬죠. 각각의 업장에서 만약 룸사인 한 것들이 이제 포스팅 된다고 그래요. 이렇게 올라오면 그게 맞는지 내역을 확인하고 누락된 게 없는지. 왜 마감을 이제 흔히 우리 쪽에서는 런 돌린다고 그래요. 마감을 돌려버리면 수정되기가 어려워요. 수정하려면 이제 보고를 다 총지변까지 해야 되니까 이때 이게 좀 스트레스 받습니다. 한두 시간 정도 이제 하나씩 다 대줘봐 해봐요. 게실 다 게스트 폴리오랑 게스트 레저를 보고 이제 뭐 2명이 그러면 3명이 그러면 일을 나눠가지고 하나하나씩 다 봅니다. 금액이 잘 들어왔는지 평균 객단가는 어떤지 이렇게 예를 들어서 가장 대표적인 게 예를 들어서 객실이 이게 보통 오늘 판매가 예를 들어서 싱글룸을 10만 원에 판매하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뜬금없이 5만 원이 있다든가 그렇죠? 이렇게 찍힌 금액을 보니까 뭐 그 다음에 터무니없이 25만 원씩 붙어있던가 그럼 이거 뭔가가 확인해 봐야겠죠. 그래서 하나씩 열어봅니다. 그죠? 컴퓨터로 그 객실 번호를 쳐서 좀 이 금액이 예약된 금액하고 달리 너무 포스팅이 많다. 좀 의심이 간다. 그러면 확인해 잘못 찍힐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감독 기능주의라는 뭐냐면 바로 이 나이트 오디터에서
뭐냐면 이 각각의 다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입금 처리가 됐고 이제 런을 딱 통하면은 이제 자동적으로 기본적인 이제 영업일보가 나오거든요. 그날 그래서 그거를 보고 이제 리포트 야간 당직 지배인이나 프론트 지배인이 그거를 이제 적습니다. 보고 일일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야간 감사자를 통해서 이렇게 감사하고 집계 다 정산이 완료된 다음에 확인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같이 하고 그리고 그대도 보통 선임이 나이트 오디터 업무를 합니다. 프론트에서. 그래서 그 누락된 게 있는지 뭐 수정될 사항이 있다든 게 의심되는 게 있는지 그걸 딱 한 다음에 이제 단 지배인이나 아니면 프론트 이제 지배인한테 보고를 해요. 그런 다음에 그거 갖고 매출 일보를 적는 거죠. 자, 그래서 회계 정보가 갖는 특성이 있습니다. 뭐냐면 회계가 정보 시스템으로 이제 인식이 돼요. 이제는 그래서 MIS죠. 즉 회계 정보를 우리가 다시 말하지만 측정할 수 있어야 되는 게 회계 정보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게 전달 중요한 건 그래서 유용한 정보가 돼서 의사 결정에 활용이 돼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은 회계의 기초적 이론으로 인정받게 됐고 이 회계 정보 시스템은 컴퓨터에 의해서 재무 어떤 걸 미래를 예측하는 거죠. 요즘에는 이제 통계적 기법을 같이 쓰고요. 그 다음에 기획 관리, 체계적으로 이걸 기획 관리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경영 분석을 공부한 거예요. 그래서 의사결정에 필요한 시스템이라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화폐로 돈이 얼마 벌었냐 그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재무적 성격이 있고 일단 양적인 정보고 경제적 가치에 대한 정보다.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말 문제로 혹시 제가 시험에 내면 여러분들이 알아먹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영업 단계 오퍼레이션 프레이즈인데요. 이거 보시면 호텔 영업 정보 시스템이 이제 이렇게 돌아간다는 전체적인 프레이즈는 여러분 아셔야 되죠. 그래서 요 프레이즈 큰 그림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호텔 영업 회계는 자 오퍼레이션 프레이즈는 이 프레이즈 하면 단계죠. 그러니까 영업 부서 오퍼레이션 디파트먼트에서 이제 어떤 영업 계획을 먼저 내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흔히 아는 마케팅 계획이 다 영업부서에서 하는 거죠. 마케팅 앤 세일즈 이렇게 통합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오퍼레이팅 디파트먼트에서 해서 그러려면 뭐 각종 자료를 수집하고 정제하고 그렇게 하겠죠. 그런 다음에 이제 뭐 부기를 장부에 기입하는 게 부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영수증이 얼마큼 비용이 들고 내역서나 뭐 이런 것들을 번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취합을 합니다. 그좀 매출 현금 매출을 올릴 수도 있고 시티레저라고 하는 게 뭐냐면 미수금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뭐냐면 정확하게 말하면 시티레저라는 거는 보통은 이제 영업 부서에서 일어날 수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크게 고객을 상용 고객, 비즈니스 고객 뭐 어떻게 세 가지로 크게 나눠요. 사실은 크게 이제 관광객, 트래블러 이런 식으로 이제 크게 두 개 나누고 이 트래블러를 또 세분화해서 그냥 개별 고객 FIT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룹 단체 고객 보통 이런 식으로 나누죠. 그래서 비즈니스 고객이 상용 고객이라고 해서 이건 뭐냐면 어떤 기업에서 비즈니스 목적으로 우리 말로 있잖아 온 비즈니스 그쵸? 뭐 비즈니스 목적으로 출장 오신 분들 그래서 보통 지정을 하죠. 보통 회사하고 그러면 회사하고 지정이 됐을 때 계약에 의해서 돈을 그냥 한 달에 한 번씩 어느 지정된 날짜에 우리 월급 받듯이 이렇게 한꺼번에 처리를 해주는 경우도 있고 왜냐면 이제 그거를 이제 카드를 그냥 주고 법카라고 하죠. 법인카드로 그때그때마다 이제 정산을 하게끔 하는 데가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만약 그럴 때 이 시티 레저로 많이 가죠. 근데 이게 뭐냐 예를 들어서 장기 고객 같은 경우에 돈이 나중에 이렇게 뭐 해외에서 와서 이게 한꺼번에 정산을 하겠다 어느 정도 되면 그런 장기 투숙 고객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계속 그 미수금 원장에다가 두고 시티레저에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청구하고 이러기도 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게스트 레저 아까 뭐 501호면 501호에 투숙하는 고객 이름을 치면 그 우리가 원래는 고객 원장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걸 이제 입력을 하면 PMS에다가 여러분 새로운 분이 개별 고객이 대부분인데 개별 고객이든 단체 고객이든 어떤 손님들 투숙 고객들 정보를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게스트 번호가 생겨요. 그것이 이제 고객이 그러면 나중에 그 고객 그 패스포트를 받다든가 주민등록증을 치면 앞번호를 보통 치죠. 앞번호 치면 이제 생년월일 치면 이제 딱 뜨죠. 그 정보가
그러면 그분이 그 전에는 뭐 15층 1호를 사용했으니까 그거 갖고 이제 고객 관리를 하는 거예요. CRM까지 연결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뭐 하냐? 야간 감사 단계를 하죠. 나이트 오디트 프리스가 뭐냐면 이렇게 매일매일 이제 자동으로 보통은 돼요. 우리가 이제 물론 이런 거를 장부에다가 이제 회계 시스템에다 집어넣죠. 그때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정도에 보통은 이제 격리나 이런 부서에서 확인을 합니다. 제대로 잘 구분이 됐는지. 그래서 야간 감사 단계에서 뭐 체크를 하는 거죠. 크로스 레퍼런스 다큐멘터라는 거 참고를 하고, 그 다음에 뭐 보충한다. 그러면 뭐 서플먼트, 트랜스크립트 같은 경우로. 그 다음에 매일 1일 집계를 합니다. 즉 뭐냐면 이런 것들이 예전에는 이런 거 일일이 했지만 결국 어떤 걸 참고하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보통은 호텔 가격은 특급 호텔 같은 경우 4스타나 5스타 호텔 같은 경우에는 레비뉴 매니저라고 그래가지고 이달에는 받아야, 그날 최저가 최고가를 이렇게 지정해줘요. 뭐 스탠다드 업은 얼마까지만 받아야 된다, 최하 얼마, 최고 얼마, 이 민맥스까지를 이렇게 정해줍니다. 범위를. 근데 그거를 벗어나가지고 특가가 막 나갔어. 이게 뭐지? 그러면 확인해 봐야 돼요. 예약과에서 예를 들어 총지맨 특별 지시로 가격을 이렇게 한시적으로 몇 가만 미끼 상품이죠. 그렇게 냈어. 그런 것들이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또 그때그때마다 집계한 것들이 혹시라도 예약과에서 이런 특이사항 같은 걸 보통은 주고 가거든요. 퇴근하면서. 그런 게 있는지 보는 거죠. 그래서 데일리 트랜스크립트, 즉 1일 집계표에다가 이제 잘 정리를 해서 마감 작업을 준비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뭘 해야 되냐? 그런 다음에 우리가 이 관리 보고 매니지먼트 리포트 프레이즈를 해요. 이게 뭐냐면 이제 런 돌리고, 보통 바가 있냐, 한마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호텔에 술을 파는 곳이 있느냐. 그러면 뭐 술 먹으면 솔직히 뭐 아시잖아요. 술 먹으신 손님들 그냥 쫓아낼 수가 없으니까 보통 한 30분 오버 이렇게 많이 돼요, 마감할 때. 그러면 뭐 2시에 마감할 때도 있고 4시에 할 때도 있고, 그쵸? 그러면 그 마감하고 이제 이런 절차 마감하고 절차 받고 한 5시 정도 아니면 3시 이런 때 마감을 돌립니다. 이제 그때 이제 나이트 오디터 업무가 보통 한두 시간 잡아먹는 거죠. 이렇게 꼼꼼하게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관리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영업일보가 나오게 해요. 그러면 이제 영업일보를 보고 우리가 각각의 어떤 것들을 쓰는 거죠. 데일리 리포트를 이제 프론트시페인이 쓰다든가, 그쵸? 아니면 오퍼레이팅 스테이티스, 이건 이제 요 영업일보가 PMS 시스템에 자동으로 나오면 이걸 가져가요. 그래서 이 마케팅 팀에서 이제 보는 거죠. 얼마나 매출이 올랐는지. 그리고 영업부서에서는 프로핏 센터 리포트, 뭐 원가 보고서 이게 같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거 갖고 재무제표 만드는 거고요. 자, 이런 전체적인 큰 4가지 단계와 각각이 어떤 내용인지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단계를. 그래서 여기 보시면 부기 단계, 북키핑 프레이즈입니다. 북키핑 프레이즈에서는 다시 말하면 호텔의 영업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나온 다양한 근거 자료가 있잖아요. 그래서 각각 고객의 원장의 포스팅, 즉 붙인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고객의 원장이 뭐 예를 들어 좀 윌이잖아요. 윌 이 사람이 지금 1,501호에 묵고 있어. 그러면 이 윌 이제 영업 담당하는 부서에서 이 사람이 커피숍에서 2만 원 하고, 어떤 거는 신용카드로 계산해서 결제가 잘 됐는데 어떤 거는 그냥 룸사인 1,501호 하고 여기다 달아나, 이렇게 달아나 이거예요. 포스팅이 붙이다는 뜻이니까. 그래서 프론트 오피스 캐셔로 모아집니다. 이렇게 PMS를 통해서 된다고 그랬죠. 다시 말하지만 이게 프로퍼티 매니지먼트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고객의 외상 잔고, 왜냐면 이 사람 체크아웃 할 때 내겠으니까 프론트 오피스 캐셔에게 포스팅 됩니다. 그래서 포스팅은 이제 우리 아다시피 여기가 차변, 여기가 대변이잖아요. 성격을 갖고 있고 회계 지급 잔고를 증가시키는 구매에 따른 요금부와 다른 거래는 차변 항목을 기재하여 외상 잔고에 대한 부분 지급이나 완전 지급은 대변 항목으로 기장한다. 뭐 그런데 이건 굳이 설명을 다음에 보고 해드릴게요. 이건 굳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일단은 게스트 책, 바우처, 뭐 레이스트 카드, 레이스트 탭스, 세일즈 저널스, 페이롤, purchase journals, ledger, cash sheet 이런 것들이 있다 정도만 잘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야간 감사 단계입니다. Night Audit Phrase인데요. 그 1일 영업 보고가 되게 중요해요. 데일리 리포트가 이게 프론트 지회인이 하는 거죠. 그래서 부서별 거래에 대해서 포스팅하는 오차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초기에 탐지하는 게 목표입니다. 1일 영업 보고를. 왜냐면 영업 보고서가 이렇게 PMS 나와서 그걸 보고 발견을 해요. 이걸 정리하면서.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오류 같은 경우는. 이거 잘못 포스팅했는데 막 이렇게 발견하는 경우도 있고. 이것은 기본적으로 작업표를 분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업일보의 목적은 이 밸런스라고 하죠. 잔고가 맞지 않는 액수를 검토하고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 과정의 마지막 단계로 부서의 실수를 발견해서 사용하고 예비적 검토하는데 왜 마감을 돌려버리면 1일 보고가 끝나버리고 새로운 날이 시작이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관리 보고 단계입니다. 뭐냐면 호텔 지배인들은 보통 통계적인 성격을 가진 보고서나 재무적 성격을 가진 보고서를 두 가지를 받아요, 보통. 그래서 보고서의 주요 목적은 이 자산과 부채, 그다음 자본이죠, 자본까지 결국은 우리가 아까 말한 경영 분석 목적입니다. 우리가 그걸 이미 했어요, 미리. 그를 관리 통제하는 게 중요하다 이거죠. 그래서 기대 효과나 영업을 보면은 호텔 영업 시스템의 기대 효과는 이겁니다. 자료 취급의 양이나 근거 서류의 절감, 그 다음에 고객 완장의 즉각적이고 정확한 기록, 종업원의 전문 직종의 의식 고치, 보다 강력한 통제 기능, 그리고 개선된 정보에 의해서 합리적, 즉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요. 경영 관리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뭐 재무회계나 예산 통제, 자금 관리, 원가 관리, 고정자산 관리, 세무회계 이런 시스템이 있다 정도만 아시고 우리가 회계표서로 가는 게 아니니까 기대 효과 정도는 아셔야죠. 이런 게 됐구나. 이거 딱 문제 내기도 딱 좋잖아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 회계 정보 시스템은 우리가 자재부에서 어떤 식자재나 뭐 이런 게 와요. 음료나 구매 전표. 이게 뭐냐면 구매과입니다. 구매과에서 이런 걸 합니다. 그래서 구매 전표를 이제 얼마 사입했다. 이게 결국은 나중에 매출되면 매출 원가로 잡히는 거잖아요. 제품이나 서비스에 관련된 거니까. 그 다음에 고정자산 관리를 하죠. 그래서 요 감가상각. 또 연회장에서 쓰는 기물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기물 관리 한 명 있거든요. 항상 특급 호텔은 특히 이제 외부로도 많이 나가잖아요. 케이터링이라고 하죠. 그런 기도 하니까. 그래서 다 감가상각. 뭐 깨진 게 있으면 안 되잖아요. 원래 여러분 알다시피 유리잔 많이 깨지잖아요. 그런 것들 관리하는 거. 그 다음에 당연히 회계부서에서는 자금 관리를 하겠죠. 그래서 회계정보 시스템에서 이게 이렇게 자동 분류 분계가 되고 그렇죠? PMS 시스템 안에 있습니다. 회계정보 시스템이. 그래서 자동 분계가 되고 우리가 입력을 잘 해야겠죠. 그거는 그 다음에 장부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결산 세금 관리를 합니다. 이게 회계격리부서에서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재무 분석, 경영 분석을 이제 합니다. 어디서 많이 하냐? 기획실이나 아니면 마케팅 부서에서. 그 다음에 재무제표를 만드는 거고요. 여기서 회계 격리과에서는 매출 정보 같은 게 이제 당연히 해당 영업장이나 판촉 지배인들이 하고요. 그 다음에 총무 인사팀에서는 이 급여 정보가 중요하죠. 요거 갖고 인사 정보 관리를 합니다. 인건비 비율, 우리 매출액 대비 인건비 이런 것들을 이제 여기서 하는 거죠. 이게 이제 매출이 너무 상쇄가 안 된다. 우리가 번 돈이 너무 적어서 급여가 너무 나간다. 인건비를 줄여야 된다. 그러면 이제 단계가 아르바이트생부터 줄이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고객의 영업 회계는 게스트 어카운팅 액티비티인데요. 당연히 이건 뭐 고객 여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커스터머 전이라고 하거든요. 그 과정을 이제 회계 관점에서 본 거예요. 손님은 체크인 하죠. 그리고 이제 신용 카드나 이런 걸로 신용 정보로 오픈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카운트 크리에이션, 즉 계정이 발생합니다. 이 고객 이름 1501호에 투숙하는 넘버 02 뭐 이렇게 할까요? 그리고 제 이름 윌 그쵸? 이렇게 어카운트가 크리에이션이 됩니다. 그 다음에 외상 거래 예를 들어서 객실료 12만원이야. 그러면 12만원 이렇게 포스팅이 되겠죠. 1박 하신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이제 정기기능 어카운트 포스팅이 돼요. 뭐냐면은 또 우리가 제가 커피숍에서 하고 룸서비스 이용하고 그래서 나중에 20만원 빚진 거죠 결국. 그렇죠? 그런 다음에
이제 이게 잘 포스팅이 다른 데서 잘 됐는지 아니면 이 사람이 이미 이런 경우가 진짜 있어요. 신용카드로 계산했는데 포스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컴플레인 난 적이 있거든요. 잘못 포스팅해서 게실 쪽으로 잘못 포스팅해서 그래서 그런 걸 감사 기능을 잡아주는 거죠. 그 다음에 어카운트를 셋을 합니다. 계정이 확립되면 요거가 그래서 항상 프런트에서 다시 이제 손님이 정산하기 전에 카드 정산하기 전에 확인을 꼭 해요. 컨퍼메이션을. 왜냐면 다시 청구서 B를 발행합니다. 지금 당신이 이런 걸 내역을 한번 보세요. 그래서 상세 내역서를 보여줘요. 그리고 이 사람이 오케이 사인하면 그때 이제 영수증을 발행을 합니다. 그래서 계정이 발생한다고 했죠. 그래서 프런트 오피스에서는 고객이 호텔에 도착하면 예약 유무를 확인하죠. 처음에 우리 뭐 영어로 배웠죠. 호텔 영어 시간에 뭐예요? Do you have a reservation?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예약 유무를 확인합니다. 그 다음에 고객의 registration card, 즉 등록 카드상의 고객 정보를 입력하죠. 딱 고객이 체크인하고 가면 그 고객이 접근한 걸 확인하고 입력을 합니다. 근데 보통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OTA로 바뀌면서 손님이 자동적으로 이제 그 온라인 여행사에다 입력한 거 정보만 확인하고 사인만 받으면 되기 때문에 그 작업은 좀 편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게스트 레저라고 했죠. 개인별 원장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재무거래 사항들을 도표로 만들기 위해서 호텔 고객들에게 할당하는 거고, 비고객 원장은 이 사람이 호텔 내에서 외상 구매권을 갖고 있지만 호텔에 고객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개인들을 위해서 작성하는 거고, 그렇죠. 우리 회원 가입 안 한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외상 구매권이라면 뭐 일박 무료 스파 뭐 이런 것들은 있다는가. 그렇죠. 어디서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종업원용 관리 대장도 있어요. 호텔 내에서 업무와 연결하여 종업원이 고객 관리 또는 판촉을 위해서 사용하는 경우 일상적으로 외상 구매권을 제공해서 사용한다. 이게 뭐냐면 이제 여러분들도 뭐 호텔에서 일하시니까 알겠지만 이거 손님을 판촉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인런으로 하고 아니면 이게 컴플레인 나서 당직 지배인이 사인으로 그냥 이거를 대신 근거 자료 남기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거구나. 고객 컴플레인 때문에 이건 무료로 이 식사를 대접한다. 아니면은 판촉 목적으로 거래사, 계약사를 접대용인 거죠. 그럼 나중에 접대비로 떨어야 되니까 그 근거를 이제 외상구매권을 이제 발행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이제 뭐 컴플리먼트리 이제 그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통제 원장은 강력한 통제 서류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회계 감사 기능을 상당히 단순화시켜 줍니다. 이 통제 포트폴리오에서 함부로 막 하는 게 아니라 한마디로 우리가 뭐 인터넷이나 이런 게 접속할 때 회원이 접속할 수 있어서 볼 수 있는 기능이 있는 것처럼 똑같이 종업원이라고 다 되는 게 아니고 또 이 종업원용 관리대장에서도 어떤 게 있냐면 종업원이 여러분들 그럴 거예요. 제가 살게요 하고 하면 어떻게 하면 그 기능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직원이 돈을 낸다, 지불한다, 어떤 식사비나 이런 것들. 그러면 어디서 페이롤에 가요. 그러면 뭐냐면 월급에서 급여에서 차감이 자동으로 됩니다. 그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그건 청구랑 영수증은 이제 직원에게 나중에 제공을 하는 거죠. 근거 자료로. 이런 것들이 다 있다 이거죠. 그 통제 원장도 지배인이 할 수 있는 업무 그 역량, 왜냐면 그 범위 권한 안에서 어떤 거를 해결해야 되니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음 넘어가서 외상 거래액을 입력하는 거예요. 고객의 게스트 레저라고 한다. 잊지 마세요. 영어로 꼭 기억을 하세요. 체크인 시 발생되는 거래를 고객의 폴리오라고 해요. 계산서 원장이 분개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당연히 계정 과목이 있어야죠. 식음료 부서냐 객실이냐 그쵸 간단하게. 그리고 차변이냐 대변이냐 뭐 이게 차변이 데빗이라고 하고요. 그쵸 데빗. 그 다음에 대변을 크레딧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적은 것 같아요. 보통 그렇죠? 그래서 금액이 얼마인지를 밝히는 게 이제 우리가 흔히 배웠죠? 분개하셨잖아요. 어카운트 엔트리 그래서 계정 과목하고 그 다음에 차변 대변 그 다음에 금액 밸런스 이게 잔고죠. 밸런스가 잔고 잔액이 얼마 나왔냐 이런 식으로 하고 커스터머가 나중에 뭐냐면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분이 한 2박 3일인가 봐요. 그래서 룸 차지죠. 객실료 그 다음에 봉사료 서비스 이거 물어보기도 하거든요. 고객들이 왜냐면 이게 뭔 말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냐고 물어봐요. 10 붙잖아요. 10% 서비스 차지, 뭐 10%
이게 이제 부가가치세죠. VAT, Value Added Tax, 그쵸? 그 다음에 뭐 단무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모르는 것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그리고 미니바는 아시죠? 그래서 그랜드 토탈 나오고 밸런스 듀. 그래서 이만큼이 지금 당신이 우리한테 외상을 지셨어. 근데 당신이 이제 계산을 해서 이제 0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정기 기능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원장에 이제 적는다. 그렇죠? 그래서 이 업무는 경영층에 의해 사전 결정의 외상 거래 한도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하우스 리밋이라고 해요. 현재 원장에 입력된 잔액을 비교하는 거예요. 이 하우스 리밋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 갖고 고객에게 청구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지금 보시면 뭐뭐 비치 호텔인데 요 손익 밸런스가 이렇게 있으니까 청구를 하는 거야. 왜냐면 하이 밸런스 책이라고 해요. 이걸 정확하면은 하우스 리밋이 우리 제가 있던 세종호텔 같은 경우는 200만 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고객이 장기 투숙하면은 뭐냐면 중간 정산 해달라 이거예요. 중간 정산. 그래서 나가라는 게 아니라 금액이 우리 하우스 리밋이 200만 원이 넘어가면 중간 결제, 중간 정산이죠. 정산을 한번 해주세요 하고 이 하이 밸런스 체크를 하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7시에 새벽조가 오면 그 캐셔 담당하는 여직원이 제일 먼저 하는 게 이 하이 밸런스 체크예요. 그래서 그거 갖고 어떤 거를 보고를 하고 지배인한테 보고하고 그 다음에 컨시어를 통해서 일정 시간에 거기다가 이제 고객이 일어나면 볼 수 있게 보통 한 8시, 9시에 이제 고객 그 객실 문 앞 밑으로 넣어 놓습니다. 편지를 하나 보내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써 있습니다. 이러한 비용이 이제 200만 원 넘었으니 시간 되실 때 중간 정산해 주세요. 그리고 2시가 넘었는데도 이제 정산이 안 된다. 그러면 이제 한번 전화를 겁니다. 담당자 지배인이 죄송하지만 혹시 받으셨냐? 중간 정산 부탁드린다. 그러면 그분이 보통 말을 하죠. 뭐 오늘 늦었으니 아니면 나가실 때 계산한다든가 아니면 내일 결제를 하겠다. 이렇게 내용을 말해주면 그걸 다 그냥 듣고 알겠습니다가 아니라 24시간 돌아가기 때문에 다 기록이 남깁니다. 그쵸? 네, 신용거래이기 때문에 그래요. 도망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감사 기능은 다시 말하지만 뭐예요? 정상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 그쵸? 오디터, 나이트 오디터가 시스템 지시사항에 응답하도록 하고 요즘에는 다 PMS 시스템에 그냥 이거 그러니까 그 절차만 중요한 거예요. 또 혹시 잘못 포스팅 된 게 있는가 아니면 어떤 특이 현상이 있는가 그런 것들 그래가지고 항상 중간중간 로그북이라고 합니다. 그 특이 사항들을 시프트마다 정리해 놓은 게 있어요. 그걸 다 인수인계를 하는데 그런 것들 내용을 보고 난 다음에 컴퓨터를 런을 마감을 돌리는 거죠. 그래서 컴퓨터에 의한 야간 감사 추적이 원천 서류의 일련 번호나 근무 경영 시프트죠. 그다음 회계원 포스 단말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회계원이라는 게 뭐 프론트만 있는 게 아니라 시급료도 캐셔 담당을 하시잖아요. 돈 이렇게 메뉴를 받으면 찍잖아요. 그러면 그게 다 포인트 오브 세요. 그렇죠? 그 판매 시점에 포스팅이 되기 때문에 그거랑 이제 비교 조사를 한다 이거죠. 그리고 계정을 확립하는 겁니다. 분명하고 조목별로 계정별로 잘 정리된 고객 명세서를 프린트해내는 능력은 요금 정산에서 고객의 불만 요소를 감소할 수 있죠. 잘못 포스팅되면 열받잖아요. 뭐야 나 분명히 신용카드 돈 냈는데 여기 또 포스팅돼 있어? 그러면 신뢰성이 확 나르죠. 그러니까 고객 회계 모듈은 다른 영업분의 모듈과 연계시킬 수 있다 이거죠. 왜? PMS 시스템으로 종업원들 사이의 의사소통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거 갖고 왜 이렇게 해서 막 서로 화내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방지하게 미연에 방지하는 노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경영층이 광범위한 리포트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주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